네, 반갑습니다. 아시아감정평가법인과 중앙토지보상원의 대표, 감정평가사 겸 행정사 박상현입니다. 이 영상은 축산부상에 대한 설명 영상 시리즈 3편 중에서 두 번째 영상이 되겠습니다. 앞선 영상에서는 축산부상이 될 요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 이번 영상에서는 축산부상의 그 보상평가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축산부상 대상이 될 경우 그 폐업부상이냐 아니면 휴업부상이냐 문제가 또 남습니다. 축산업의 경우에 일반 영업부상과는 달리 일종의 그 혐오 시설로 취급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전을 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따라서 축산업자들께서 폐업을 실제로 원하시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폐업부상이 될 요건도 제법 민감한 이슈일 것입니다. 폐업부상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편 영상에서 별도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폐업부상을 전제로 평가 방법만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폐업부상 요청이 받아들여져가지고 폐업부상 대상이 된 경우에 평가는 영업이익, 즉 축산소득의 2년치의 축산농기구나 재고 사료 같은 것들을 일시에 한 번에 매각할 경우에 제값을 받고 팔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매각 손실액을 측정해서 추가로 함께 보상을 해주게 됩니다. 휴업부상의 경우에 기본적으로 최대 4개월치 휴업을 가정을 하고 축산업이 이전에 따른 휴업 손실을 보상해 준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업이익, 즉 축산소득의 최대 4개월분을 보상을 하고 축산에 꼭 필요한 직원의 인건비, 그리고 제세공과금, 축산업용 자산의 감가상각비, 보험료 등등 휴업 기간에도 매달 고정적으로 계속 나가야 되는 고정 경비, 그리고 이전에 따른 이전 실비와 그에 따른 부대 비용, 감손 상당액 등을 합쳐가지고 휴업손실 보상금을 책정하게 됩니다. 축산보상이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이전에 따른 실비는 보상을 해주게 됩니다. 축산업도 넓은 의미에서는 영업의 일종이 되겠지만은 일반 영업과 달리 살아있는 생동물이 재고자산이면서 상품이고 이를 사료값이나 각종 관리 비용을 투하해서 출하 시까지 지속해서 사육해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 영업과는 많이 다릅니다. 또한 휴업을 위해서는 가축을 처분해버릴 가능성도 꽤 있고 또 이전에 따른 체중 감소나 출산율, 산란율이 저하되거나 유산을 하거나 이런 손실이 발생을 하고 사육두수의 증감이 굉장히 좀 심한 편이라는 특징이 있다는 것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앞서 설명드린 보상 항목들의 실제 적용이 상당히 까다로운 편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감정평가에 직접 참여하실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권익을 딱 지키는데 이 정보를, 이 영상을 활용하는 수준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생략을 하고 간략히 몇 가지만 포인트만 딱딱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업이익을 측정하기 위해서 먼저 소득자료에 대한 증빙이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소득자료는 국세청에 신고하신 부가세 면세사업자 수익금액 증명이나 아니면 손익계산서 같은 소득자료를 기준으로 제출하시면 되고, 만약에 약간의 부산물 등이 별도로 발송이 해가지고 별도 루트로 판매를 하셔가지고 이건 소득신고를 안 했다 하셨다면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따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소득금액에서 경비를 차감을 해서 영업이익을 측정을 하게 되는데 평가사들은 실제 비용 자료를 제출을 받아가지고 축산 경비를 이렇게 추계를 하는 동시에 국세청에서 매년 가축 종별로 각각 고시하는 기준 경비율이나 단순 경비율 자료를 바탕으로 적정성을 함께 양자를 검토하는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축산물 생산비에는 가축 구입하는 비용이나 아니면 사료비, 방역비, 수도 광열비, 농기구 구입 유지비, 축산업 관련 차입금 이자, 이렇게 종부료, 농기구 감가상각비 등 축산소득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투하된 모든 비용이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가격자료 역시 여러분들이 최대한 철저히 준비하셔서 자세한 증빙 자료를 제출하시면 감정평가사들이 보상금을 소신껏 측정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생동물인 관계로 이전비가 매우 특이한데 일반 화물 차량에 생동물 수송 할증이 붙게 되고 상하차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인부에 대한 할증 노인까지 계산을 해서 함께 줘야 됩니다. 특히 가축을 차량으로 수송할 경우에 낙태율이 증가되거나 체중이 감소되거나 젖소 같은 경우 유량이 감소되고 닭 같은 경우에는 산란율이 저하되겠죠. 유구나 돼지의 경우에는 육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 외에 출하 지연에 따라서 사육 경비가 증가되는 등 감손 상당액의 비중이 다른 영업 보상에 비해서 상당히 큽니다. 이 역시 감정평가사들이 관련 자료를 일단 제출을 받고 아니면 진술을 듣고 가격으로 산출함에 있어서는 통계청에서 매년 발표하는 축산물 생산비 통계 자료 같은 것들을 참고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자, 이상 이번 영상에서는 축산보상 시리즈 그 3편 중에서 두 번째 시간으로 축산보상을 실제 보상감정평가하는 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 축산보상의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 편으로서 축산보상과 관련된 기타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감정평가사 겸 행정사 박상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